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원망하거나 꾸중만 하지 말고 자발성, 호기심에 접촉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질문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임진왜란 이야기를 질문식 교육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앞에서 계속 이어왔었고요. 오늘도 물론 이 질문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역사 과목이 아니라 음악 과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제46강 재미있게 공부하는 질문식 교육법 5번째가 되겠고요. 음악 교육을 질문식으로 한다면 어떨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이라고 얘기할 때 소리 음자에 즐거울 락자를 쓰죠. 그래서 음락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락자가 때로는 악으로도 발음되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한 예술, 음악은 말 그대로 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음악에서 쓰는 소리는 악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소리는 소음이라고 시끄러운 소리로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이 악음이 될 수 있는 조건, 소음도 악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여림을 가지면 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이런 소리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막 두들기는 소리들은 정말 그냥 소음이 되는 짜증나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들어가고 샘여림이 들어가면 약간 변동을 주면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뭐 이 샘여림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면 다 각종 리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악기 종류는 소음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일정한 간격, 일정 샘여림이 들어가면 음악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악기들을 애기들이 그냥 만지면 막 시끄럽잖아요. 일정한 간격과 샘여림이 제공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소리는, 악음이라는 소리는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요건 A음, 라음인데요.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A = 440이라는 표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은 이 음을 A는 440으로 음을 맞추어서 서로가 협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주자들은 440의 그 피치 파장, 그 헤르츠가 너무 좀 과하다 해서 오히려 일부러 약간 낮추거나 그 440보다 약간 높이거나 이렇게 변칙적으로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피처가 그렇게 맞추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 평균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A는 440이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도 이 악기는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음악이 될 수 있는 소리는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악기에 관한 이야기, 이 기타라는 악기의 소리의 원리는 뭘까, 구멍이 나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뒤에 좀 두께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중간에 쇠를 박아놓은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 다 질문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고무줄 하나를 이에다 물고 이렇게 쭉 당겨서 튕겨보는 소리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세게 당기면 소리가 높아지고, 또 좀 느슨하면 소리가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고무줄을 길게 잡았을 때하고 짧게 잡았을 때 이런 어떤 차이를 통해서 악기의 원리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계는 자,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1도, 뭐 4도, 5도, 뭐 8도 이런 화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건데, 자, 무조건 애워라, 뭐 완전 4도, 뭐 완전 5도, 뭐 이렇게 계속 주입식으로 할 게 아니라 소리 자체를 들어보면 그 화음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를테면요, 도음하고 소름하고 같이, 예, 도와 소리죠. 두 개를 소리에 치면 이 소리는
5도 차이가 나는 그 소리가 완전하게 어울리는 그런 게 되는데 도에서 솔까지가 5도가 되고 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4도가 됩니다. 결국 4도나 5도나 같은 개념인데 도와 솔이 사이 또 그래서 또 파가 되는 거 또 파를 누는 거 그래서 파에서 더 높은 도까지 가면 또 5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장 어울리는 소리, 파장이 큰 파장과 작은 파장이 똑같이 규칙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하고 도하고 레를 동시에 해봅니다. 자, 이런 소리들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나죠. 요 소리하고 요 소리하고 그래서 이런 화음들도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원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튕기면요. 소리 자체가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공명통이라고 그러죠.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서 안에서 증폭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이런 확장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 악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바디가 작은 악기는 요 뒷부분을 약간 볼록하게 만드는 이걸 브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소리 들어간 소리가 뒤에서 한꺼번에 모아졌다가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몸통을 가졌어도 소리를 모아서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나고 예쁘게 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피아노 뒤에 향판도 브라운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모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들어보고 화음도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래서 들어보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죠. 원래 음악미술체육은 체험을 통한 경험을 통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이 피아노 교육도 가보면 아이들 거의 주입식으로 이렇게 30cm 자를 딱 들고 이렇게 연습 몇 번 해왔니? 이렇게 혼내고 확인하고 그러는 바람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공포의 시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분 좋게 즐거움으로 경험의 차원을 높여가는 것으로 배워가야 될 그 기분 좋은 교육이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면 아이들도 얼마나 불쌍할까요? 또 악기는 같은 음높이 이를테면 자, 이게 높은 미가 되는데요. 이 소리하고 일본의 미 자, 같은 미 똑같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높이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엘리지를 위하여 할 때 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음 자체를 반음을 썼다는 개념은 두 음의 사이가 그렇게 큰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차이가 나는 듯 마는 듯 아주 애매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베토벤이 엘리지라는 여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반음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연주할 때 1번 선을 쓰지 않고 2번 선을 써줍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악기, 같은 음역대라도 줄을 어느 현을 쓰는가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더라. 음색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곡의 느낌을 훨씬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고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느낌으로 접근하고 느낌으로 계속 가주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습은 공부는 호기심과 자발성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악기를 배운다면 악기의 특성, 모양새, 역사 이런 것들 재미있게 한번 소리도 만져보게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재미있는 것들도 해보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기타를 보여주고 또 연주회도 데리고 가보고 기타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샘플도 보여주고 기타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기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 가야금 효과를 검은고 효과를 내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검은고 효과도 낼 수가 있고 기타라는 악기가 다양한 효과를 내는구나. 학교 종칠 때 수업 시간 종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모닉스라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질문식 교육, 호기심과 자발성을 유발하는 이 질문식 교육, 그게 음악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